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지금 제 발언, 그러니까 질의에 앞서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한 게 있었는데, 아주 짧게 좀 별도의 이야기를 하고자. 질의하시고 하시면 이게 끝난 다음에. 어렵지 않으시면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크게 해야지 않을 듯한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그럼 짧게 좀. 네, 그렇습니다. 되게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해드린 점을 너무 양해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 현장 폭력 용역 청문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K씨의 이신희 기획조정실장의 어떤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존경하는 그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이신희 그 당시 증인이 발언했던 속기록이 다 완결이 됐고 또 그 전에 2010년 12월 13일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김천지청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몄던 내용과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 기숙사를 침탈하던 날 당시에 대한 정말 상반된 이런 그 증언을 했던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환경노동위원이 자꾸 상임위 회의 자체가 원망잖아요. 근데 본 질의에서 그 내용을 하셔야 될 걸 왜 의사진행법으로 공부합니까? 참. 네, 제가 경험이 미쳐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20분 이상의 증인이 여기 와 있고 사실 이 청문회, 죄송합니다. 이 국감장에서도 그때와 같은 불성실한 자세와 어떤 위증의 태도를 보이지 말아주십사 하는 그런 그 부탁을 이 자리에 있는 증인들한테 한 번 더 드리고 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꺼냈고요. 또 이런 그 위증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때 동료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3분의 1 이상 연설을 해주셔야만이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일 뉴스에서 휴브 글로벌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된 그 사고에 대해 정말 신문 지면이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여기 휴브 글로벌에는 7명의 노동자 중에 5분이 2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3분은 나중에 병원에서 돌아가시고야 마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국감 자료로 받은 그 정보를 보면 노동부는 27일 4시 오후 4시 41분경 구미공장 사고 인지 후 유해물질 확산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돼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 대응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보다도 사실 초동은 빨랐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노동부에서는 이후 구미 사공단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이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난 휴브 글로벌은 7명 직원 중에 5명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공장은 폐쇄 중입니다. 하지만 바로 코앞에 담벼락을 같이 하고 있는 수십 개의 이런 업체들이 아직도 조업 중이고 심지어는 추석 중에도 쉬지도 않고 3교대 24시간 풀 가동을 했다. 이런 내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또는 어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사고 초기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300m 안에는 이격거리를 두었고요. 누구든지. 그리고 주민들은 1.3km 반경 안에 주민들은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50m, 100m 떨어진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전혀 대피의 어떤 안내도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오후 6시에 교대를 하는데 사고가 오후 3시 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6시에 출하는 야간조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나는 일하라고 한다 그랬더니 일을 하게 놔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출근하는 어떤 주간조도 전혀 통제됨 없이 조업을 해야 됐고,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조업을 중단하고 뭐 진료라던가 긴급 조치가 필요한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조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어제 그 구미지청, 노동지청 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도 몇 번 갔지만 어떻게 노동자들하고 다 일일이 만나보냐면서 관리자를 좀 만났고, 뭐 구미에만 해도 만여 개 업체가 있는데 평소에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이 태부족이다. 그래서 감시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산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고요. 사고가 났으면 정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1km 이내만 살아도 도망가는데 1km 이내에 작업하고 있는 노동자만 정말 외계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 일했어야 됐다는 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노동부 장관님의 입장하고 또 뭐 평소에 인력과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그 구미 노동청장의 옹색한 어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런 사고가 생기고 피해가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사고 상황 원인 분석을 위주로 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을 조기에 받도록 하는 것에 주력을 두었습니다마는 인근 사업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당국에서 조사한 불산 잔류량에 대한 측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장관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주민들에 대한 대처는 나름대로 또 관련 기관이 같이 하게 돼 있는.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조속히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하셨지만 27일 사고가 나고 28일은 연휴 시작 전이죠. 근데 10월 5일에야 공문이 내려와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겠다고 구미 사공단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심지어 8일이 지난 후에야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휴 때문에 그럼 이 업무를 미룬 겁니까? 최대한 빨리 했을 때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이 겨우 10월 5일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하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의 사업 중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일대에 있는 하시겠다는 계획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27일 날 사고가 났는데 10월 5일에야 노동자들이 진료를 받아보아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지, 얼마나 그 시점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의문이고요. 그 장관님께서는 실례지만 이 보고를 처음 언제 받으신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사고 당일 저녁에 통화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당시 그 현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직사한 사실도 들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임시대책회의가 있었고 심각 상황이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그 상황인 것도 인지하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28일 날 장관께서는 뭐 예정과 다름없이 추석을 맞아서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시는 등의 일정을 소화하셨는데요. 왜 그 후로 한 번도 그 현장에는 가보실 생각을 못 하셨는지 좀 아쉽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특별행정기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이 결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현장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색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장관님의 책임보다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날 이 반경, 그 사고 나자마자 반경 1.3km의 주민들은 대피를 했는데 바로 코앞에 50m, 100m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계속 근무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일 경우 그 업자들의 그 사측에 어떤 조처를 하실 겁니까? 이제 현행 법령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당의 사업장의 이 화학물질별 농도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난치성 폐손상 입었는데 그냥 아쉬울 따름이십니까? 법령상의 그런 한계 등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은 법령상
주민들이 반경 1km 내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사측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피를 안 시켜도 된다. 그게 현행 법령상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뒤늦었지만 그러나 그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뭐 뜻입니다. 개개의 회사는 뭐 치해법권 지역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국민 아닙니까? 왜 그런 법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분들은 노동자로서만 존재합니까? 그냥 국민 아닙니까? 의원님의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km 내에 있어도 회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꼭 피난을 가라는 강제성 있는 법조항이 없을 거라고 하셨죠. 현재 법령상으로는 없습니까? 당의 사업장 단위로 화학 물질별 노출 농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쉬운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긴급 상황일 때 그 매 사업장들이 자,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매 사업장이 그럼 유독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같은 걸 보유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사태마다 그 농도를 측정을 하고 도망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법조항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면 그런 위기 상황에 보고를 받고 특히 환경부와 노동부는 심각 상황에 재난 상황이 심각 상황에 이르르면 대국민 언론 브리핑을 하게끔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두 부처 다 그 점을 지키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다하셔야 될 거고요. 또 노동자들의 죽음을 그렇게 아직도 한참 걸리고 있으면 뒤에 오늘 많은 노조 파괴라던가 노동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노동자들에게 계속 그런 태도 답변하시는 건 곤란하시다 합니다. 좀 잘못된 점은 사과할 줄 알고 잘못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단히 거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기관 간의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필요한 보완은 앞으로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